네, 이제 마지막 단원이 13번째 단원인 도형의 이동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1도 배우고 수2도 배우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1학년 수학 중에 제일 쓸만한 게 뭐냐 하면 이 단원입니다. 13단원. 원방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2학년 과정을 배우다 보면 수1, 수2 이런 거 원방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뭐 앞서 배웠던 거 뭐 2차 부등식 뭐 이런 거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동을 배워요. 우리가 두 가지 객체의 두 가지 이동을 배워요. 쉽게 말하자면은 점의 평행 이동, 점의 대칭 이동, 이렇게 점의 이동에 대한 것 두 가지, 그리고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나는 보통 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식이라고 부를까요? 등식이 포함된 선의 평행 이동, 마찬가지로 선의 대칭 이동,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웁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뭐 간단하게 기호로 쓸게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 아이고 미쳤구나. A,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하면 뭐가 되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화살표 기호를 쓰도록 하겠고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하면서 x 땡땡 숫자, y 땡땡 숫자 이렇게 말이죠. 뜻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이해 가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좌표가 덧셈이 돼 버리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x 좌표에 x축으로 평행 이동하라 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을 더하고 y 좌표에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라 라는 그 숫자만큼 더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칭 이동도 이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4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점의 이동, 하나인 원점 축부터 할까요? 선의 대칭 이동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X축 대칭 이동, 두 번째는 Y축 대칭 이동, 세 번째는 원점 대칭 이동, 네 번째는 Y는 X의 대칭 이동. 이 4가지를 배우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개념도 물론 또 배우기도 해요. 물론. 근데 이제 대칭 이동의 공식 같은 거는 보통 이 4가지가 보통 공식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만드시면 됩니다.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과 Y는 X 대칭 이동. 이 3개는 이제 보통 선대칭이죠. 그렇죠? 이거 다 선대칭이에요. 이것도 선대칭, 이것도 선대칭이고, 이거는 원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점대칭이죠. 그 선대칭과 점대칭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거 이제 대깔꼬마니 하듯이, 그치? 접었다 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을 기준으로 접었다 핀다, 종이를.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A라는 점을 L에 대칭해서 B가 된다면 무엇이 성립한다?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L이다 가 성립하도록 B를 잡는다 라는 거죠. 이해가죠? 이해가요? 네. 선대칭의 기본은 A라는 점을 L에 대칭하는 점은 B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L이 되도록 B를 잡는다 라는 개념이죠. 이게 선대칭의 기본이고요. 점대칭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을 P에 대칭하면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바늘구멍 사진기 막 이런 건데 요즘 그런 거 안 만들죠. 나 때는 만들었는데. 바늘구멍 사진기 그런 원리인데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A, B의 중점이 P가 되도록 B를 잡는다. 이해 가나요? A를 P에 대칭하는 점이 B다라고 하는 것을 A, B의 중점이 P가 되도록 B를 잡는다. 또는 뭐 A, P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선대칭과 점대칭의 기본 원리인데,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직선이나 다른 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공식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A, B라는 점이 X축 대칭이야를 간단하게 이렇게 X만 쓸게요. X 옆에 숫자를 적으면 평행이동이고 X만 쓰면 그냥 대칭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X축 대칭.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을까요? 이런 거 배웠죠. 그쵸? X축 대칭하면은 X 좌표는 두고 Y 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기억나요? 나도 오랜만에 수업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맞아요? 이씨, 맞냐고. 수업하기 싫어? 이씨. 맞아요? X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부호를 바꾼다. 이것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 B라는 점이 Y축에 대칭할 거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럼 그 점은 뭐가 된다? Y 좌표는 그대로 쓰고 X 좌표 부호를 바꾼다죠. 계약했다고? 계약했대요. 그리고 네, 그래 3시쯤 끝날 것 같다는데 늦게라도 와야지. 그치? 녹화 노트는 오늘 뭐 결석생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계약한 학생인가? 어쨌든 네. 원점 대칭일 때는 기호로 이렇게 5만 쓸게요.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약간 섞은 느낌이죠. 그래서 X 좌표도 부호가 반대, Y 좌표도 부호가 반대고,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중1 때도 이거 배우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1 때 안 배워요. 요건 뭐 2학기 과정을 선행한 친구들 알겠지만 나중에 역함수라는 거 할 때 요거 씁니다. Y는 X 대칭할 때는요. 이렇게 쓸게요. 기호로는 Y는 X 이렇게. 그래서 A, B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은 좌표가 B, I가 된다. 그러니까 X 좌표는 Y표가 되고 Y 좌표는 X 좌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의 기본 공식을 배우고, 이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선대칭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1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1차 함수 말고 특수한 1차 함수, 다른 1차 함수. 아니면은 점대칭 같은 경우도 원점이 아니라 뭐 임의의 점, 뭐 3,4 이런 점에 대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점대칭의 원리, 선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점에 대한 이동이고요. 등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등식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등식밖에 안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y는 2x 더하기 3. 이게 뭡니까? 등식이잖아요. 그렇죠? 등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이제 방정식, 요것을 만족하는 x, y는 보통 선을 그립니다. 선. 요거 그리면 여러분 뭐 나오는지 알죠? 이렇게 1차 함수 직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통은 등식은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등식은 선이야. 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부등식도 사실 옛날에 배웠어요. 이렇게 y는 2x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옛날에 배웠거든요. 부등식. 부등식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런 면을 그려요. 면을. 만족하는 x, y를 점 찍으면요. 이 점들이 이 위에 빼곡히 찍힙니다. 그래서 면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등식은 면이다. 등식은 선이다.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등식밖에 안 배우니까, 이런 거 안 배우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부를게요. 이렇게 생긴 선, 직선의 뭐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물선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원 같은 것도 어쨌든 선이잖아, 그렇지? 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선의 이동 또는 등식을 이동시킨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관계식, 등식을 평행이동식일 때는 조금 특이하죠. 보통은 어떤 적당한 뭐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등식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누가 봐도 이거는 순서쌍이니까 좌표, 점이잖아요. 그렇죠? 순서쌍들. 그렇지? 순서쌍. 그렇지?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등식이 나오는 거. 이것을 만약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라. 할 때 뭐 한다고 배웠어? 이렇게 한다고 혹시 배웠나요? 이렇게 쓴다고? 왜 이게 쟤네들은 더하기인데 왜 얘들은 빼기예요? 또 배웠어요 혹시? 요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려면 그 자취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 점피가 그리는 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취라는 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배웠다고 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요거에다가는 꼭 이런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등식을 이동시키는 개념일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해둬야 한다라고 해서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자리 대신에는 y 빼기 n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점의 이동과 이렇게 선의 이동은 완전 달라요. 이쪽은 자취의 방정식 쪽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쪽은 무엇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외워야 한다는 거죠.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인 게 또 마찬가지죠.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제 x축 대칭. 뭐 저렇게 쓸게요. 어떤 등식이 있으면 이거를 x축에 대칭하라 하면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떻게 외운다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죠? 두 번째가 y축 대칭. 마찬가지로 적당한 어떤 등식이 나온다면 이렇게 등식이 있다면 y축에 대칭해봐 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뜻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원점 대칭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관계식 등식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식은 다음과 같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입니다. 요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랑 차이점이 뭐야? 이거는 x의 좌표에 부호가 바뀌어요. y의 좌표에 부호가 바뀌어요. 약간 이렇게 설명했고요. 아까 요건 좀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인지 갔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뭐 대신 뭐뭐 대입입니다. 항상 이쪽 외울 때는 선 쪽 외울 때는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으로 네 번째 y는 x에 대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등식이 있을 거고요. y는 x에 대칭하면요.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x 대신 y 대입, y 대신 x 대입 이렇게 외우는 거죠. 보통은 이거 한 번만 나오진 않고요. 이동이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뭐 두 번, 세 번 심지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혼합형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혼합형. 뭔 말이면 이런 거잖아. f, x, y는 0이라는 이 등식에 의하여 예를 들어서 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찍으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 있는 점들이 된다. 그렇다면은 f의 y 빼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얘를 그려라.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뒤에 아마 있을 텐데 문제 중에 이런 거. 해서 단순하게 x, y 뭐 저렇게 이동하는 거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단계를 건너가서야 나오는 모양을 이제 그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합형이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대칭을 먼저 찾고 평행을 나중에 찾는 게 찾기 유리할 겁니다.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한 다음에 평행 이동한다는 식으로. 잠시 후에 문제 아마 있을 테니까 그거 하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 게 좋을,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할 때 평행 이동이 맨 마지막에 나오도록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건 뭐 이론적인 거 백날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문제 풀지 뭐. 오케이? 아, 여기 목이 바짝, 나 감기 기운이 있나봐.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 계속. 이해 갔나요? 나머지는 문제 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유형 분석 기출 문제로 들어가서 일단 619번 첫 번째 유형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혹시 이거 말고도 되게 특수한 이동도 있는데, 아이, 나오면 하자. 또 괜히 또 일을 만들지 말고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그냥 일단 61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P'이라고 할 때 삼각형 OP P' 넓이가 12가 나온대요. 그림을 병행해서 할게요. P라는 점이 A, B인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P'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좌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배웠는데, 그쵸?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 숫자만큼 덧셈하면 되면, 그치? X좌표 A 더하기 6 이렇게 말이야, 그치? Y좌표는 그대로 쓰고 P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적당하게 A, B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6만큼 평이동이니까 이렇게 6만큼 떨어진 곳에 P'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OP P' 하면은 이 삼각형 되겠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12가 나온대요.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사실 내가 A, B를 지금 편의상 1사분면 쪽에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P라는 점이 뭐 3, 4분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6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를 보통 밑변으로 놓는 거고요. 당연히 그럼 이게 높이가 될 겁니다. 높이는 B겠죠. 현재는.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절대값 B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밑변이 10이고 밑변이 6이구나. 밑변이 6이고 높이가 절대값 B짜리. 이해 가죠? 아까 했듯이 P라는 점이 이렇게 3, 4분면이나 4, 4분 쪽에 있으면요. 그때는 6만큼 평이동 이렇게 시켰을 때 6을 밑변으로 본다면은 이때 높이는 이 마이너스 B 아니겠어? 이해 가니? 그래서 절대값 B를 쓰는 게 안전하죠. 이렇게 해서 넓이가 12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12 이렇게. 그럼 절대값 B의 값이 4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제곱하면은 16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추가적인 얘기 좀 하자면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 보통은 삼각형이 세 종류. 이게 뭐냐면은 세 변 중 한 변이 X축과 평행한 상태. 이해 가요? 뭐 또는 Y축과 서로 수직인 상태. 이해 가요? 뭐 이와 유사한 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변이 Y축과 평행한 상태 또는 X축의 수직인 상태. 이해 가죠? 이럴 때 이런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요. 이 평행한 변, 얘를 밑변으로 놓고 푸는 겁니다. 이해 가죠? 얘를 밑변으로 놓고 푸는 거라고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높여야 되겠죠. 이해 가죠? 그런데 삼각형의 세 변이 모두 축과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은 세 변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죠? 이럴 때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이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신발끈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때는 넓이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이걸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어저께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문제 풀다 보니까 수학의 힘 베타를 풀다가 이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1,1, 2,2, 4,0 이렇게 셋을 연결하는 삼각형 넓이. 뭐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늘 yx가 2등분한다 원래 이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처음 넓이 구할 때 처음 넓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기가 뭐라고? 2,2자리 여기는 4,0자리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자리인데요 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세 변이 모두 평행하지 않잖아 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얘가 맞아요. 신발끈이 이해 가나요? 근데 이 삼각형이 공교롭게도 한 변이 원점을 통과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럴 때는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구해도 되겠죠. 넓이를 이렇게. 왜? 이렇게 쪼개면 이 한 변은 보다시피 x축이잖아. 넓이 구하기 쉽잖아. 밑변 4고 높이가 2인데. 마찬가지로 이쪽 넓이도 똑같잖아. 그치? 이때도 얘 파란 넓이를 밑변은 4, 높이는 1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 합치면 넓이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여러분이 삼각형을 쪼개서 풀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근데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에서 평행한 게 없으면은 이때는 신발끈 정리를 쓰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요 변이 요 P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변이 x축과 평행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밑변으로 삼아서 넓이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지수함수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고 막 그 함수 막 불편해지면서 이 안에다 막 삼각형, 사각형 막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넓이를 못 구해요. 그때 가서. 그래서 왜 넓이를 못 구할까 하다가 이제 내가 안 되겠다. 기초부터 다시 하자 해가지고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라도 넓이 문제 나오면은 꼭 참고해서 이렇게 푸세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형은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 624번만 풀겠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2차 함수 포물선이죠. 어떤 선이죠. 또는 등식이죠. 그쵸? 예. 선, 등식 이해가나요? 이것을 지금부터 평행이동할 겁니다. x축 방향으로는 k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올 텐데요. 얘 당연히 뭐 포물선을 평행이동해도 포물선일 테니까 포물선 나왔겠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 y 좌표가 0 나온대요. 콤마 0 이렇게 말이죠. k를 구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점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선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으로 푸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거 2차 함수 꼭지점 좌표야.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찾잖아. 그치? 준식을 완전제곱 만들면 4 남는 거 이해 가죠? 그쵸? 이거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이구나. 이렇게 점으로 푸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때는 점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그냥 단순 덧셈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k와 4 더하기 마이너스 k. 이해 가죠? 이 꼭지점, 그 꼭지점을 평행이동해도 그 2차 함수 꼭지점 자리가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꼭지점이 평행이동해서 이쪽 꼭지점. 근데 y 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k가 4구나.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건 등식이니까 그럼 등식에 맞게 등식일 땐 평행이동할 때 뭐 한다고 배웠냐면은 x 대신에는 x 빼기 k를 대입하는 거고요. 그쵸? y 대신에는 y 더하기 k를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준식에 y 자리에 y 플러스 k를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 빼기 k를 이렇게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서 꼭지점 y좌표는 0을 써도 되겠죠. 당연히 점으로 푸는 게 쉬워 보입니까? 선으로 푸는 게 쉬워 보입니까? 풀이가.
점이 헐 낮죠. 그렇죠? 이해 가요? 이것도 고치고 하려면 여러분 박 터지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죠. 하다가 아 식이 되게 길어지네. 안 되겠네. 나 다르게 풀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빨리 바꿔치기 해서 푸셔야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요걸로 풀면 어떻게 풀겠어? y 나고서 전개해야 돼. x, 2x, 2kx, 2kx 더하기 k제곱에 더하기. 이러다가 이제 분명히 못 풀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그쵸? k 하나 이항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상황에 맞게 뭐 나는 점으로 풀어야지, 선으로 풀어야지 해서 적당히 맞추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 (629번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왜 상이야? 629 어려워? 어려운 건가? 해보지 뭐. 난 저 위에 게 마음에 드는데 628번이. 628번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왜냐면 또 이 기호를 또 못 알아보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x, y 화살표 x 더하기 a y 빼기 2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음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쓸까 이거를? 에 의하여 x 더하기 y 빼기 2는요. 이 L이라고 옮겨진다.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요것만 할게요. 나머지 풀이는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걸 왜 언급하냐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얘는 보다시피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그렇죠? x에 더하기 하고 y에 빼기 한 거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점의 평행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규칙은 뭐예요? 아, 이거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이해 가요? 그럼 이 규칙대로 다음을 이동하겠다는 건데, 다음에 이동할 얘는 보다시피 선입니다.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이 규칙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규칙은 보다시피 평행이동이라는 규칙이고 몇 칸 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규칙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지금 내가 이동해야 될 건 보다시피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x 대신엔 x 빼기 a를, 그치? y 대신에는 y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죠. 이 식에다가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만든 이 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그냥 저거를 그냥 x에다가 더하기 2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더라고. 문제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에서 내가 이걸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했어요. 참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라고. 이건 보다시피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이동을 하는 거. 자, 그 이동에 의하여 다음을 이동시켜봐라 하는데, 다음은 참고로 선입니다. 그럼 규칙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요 규칙을 그대로 쓰라는 거지 이 식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규칙을 이해해서 지금은 선의 이동이네. 그럼 거기에 맞게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많이 틀려가지고 그 차이를 좀 느껴보라고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문제는 더 어려운 629번을 풀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 연휴 끝나고 공부하려니까 막 죽을 것 같죠? 나도요. 나 어제 수업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며칠 놀고서 일하면은 그 후유증이 많이 남잖아. 그치? 포물선을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나올 거야. 그치? 마찬가지 포물선이 나올 거야. 근데 이 포물선이
y는 2x 더하기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얘를 평행이동한 식을 찾아야겠죠. 찾는 방식은 보다시피 이건 뭐니까 선이잖아요. 등식. 선이므로 평행이동해야 하면은 이렇게, 그치? y 대신 뭐 한다고? y 빼기 a 대입. 이 규칙대로 쓰는 거죠. 즉 y라고 하는 이 좌변 자리에 y 빼기 a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치? y 빼기 a를 좌변에 쓰고 우변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이항한다면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돼요. 이거야 뭐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건 쉬운데 저게 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걸 할까 이걸 할까 고민했는데 둘 다 안 해. 이런 연립해가지고 판별 쓰는 거 아니겠어? 그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뜻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뜻이니까. 그치? 연립방정식의 근, 그래프의 교점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연립하는 겁니다. 2x 더하기 1 대입. 2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고, 이항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빼기 1은 0이죠. 이게 아까까지는 그래프의 두 점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4분의 d 1 빼기의 a 빼기 1이죠. 요게 0보다 커야 됩니다. 2 빼기 a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2보다 작은 거니까, 그치? 정수 a의 최대값 찾는 거였죠. 아까 1이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단 이걸 더 많이 틀릴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어서. 그렇더라. 이해 가지? 네, 감사합니다. 630, 유형 4번은 넘어갑시다. 이건 쉬운데. 이건 너무 쉬운데? 난이도가? 유형 5번은 뒤에 거 하나 할게요. 유형 5번. 4번은 넘어가고, 유형 5번에서는 그래, 639를 합시다. x제곱 y제곱 2ax by 더하기 6은 0. 원이죠? 이 원을요,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가죠? 이 원을 대칭이동 시켜도 어떤 이동해도 원 그대로니까요. 그렇죠? 원이 나올 텐데요. 이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라는 포물선의 꼭지점과 일치한대요. 같다.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걸 등식으로 놓고 풀면은 조금 빠듯하게 하겠죠. 그렇죠? 선의 평행이동으로 풀어서 중심을 써야 돼. 가 아니라 그냥 중심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점, 중심, 점을 대칭이동시키면 어떤 점으로 가겠네. 그게 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 문제도 점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x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a제곱을 추가하면은 x 더하기 a제곱, 그쵸? x 더하기 a제곱이 나온다는 거의 뜻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죠. y 같은 경우도 y제곱 더하기 by예요. 그럼 반의 제곱은 이제 4분의 b제곱일 텐데, 그거 하고 나면은 이게 y 더하기 2분의 b제곱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렇죠? 반지름은 필요 없어. 안 궁금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 이런 원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중심이 이런 원. 그럼 이런 점을 대칭이동시키면은 뭐가 되겠어? 좌표가. 이거 대칭의 기본은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바뀌는 거라며. 마이너스 2분의 b, a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동된 원의 중심 좌표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의 중심 좌표가 이동하기 후의 중심 좌표에 이렇게
대응되는 거 아니겠냐고. 따라서 얘가 얘의 꼭지점인 거죠. 얘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이게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인 건 이해 가나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뭐 3, 마이너스 가냐 이게. 그래서 이차함수 꼭지점 자리 원이 있지만 이동한 후의 원의 중심좌표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놓고 풀면은 A는 1 나오고 B는 마이너스 6 나오겠다. 그치? 뭐 찾는 거라고?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7 나올 겁니다. 이해가죠? 아 더워. 17도야? 겨울이 끝났구나. 그 얘기는 여러분의 겨울방학도 끝난다는 얘기죠. 아싸. 여러분은 이제 조만간 개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겠지? 우리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간단다. 잘 가라 이것들아. 너희가 개학하면 나는 해방이다. 해방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는 파카 안 입어도 되겠다. 야. 더워. 더운데? 17도야. 개 더워. 그 다음 유형 7, 6번 644 하나 풀죠 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쉬워요. 그쵸? 규칙만 잘 이해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앞에 있던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서 그렇지 뭐 원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서 그렇지 요 단원 자체는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네요. 자, L이라는 직선이 Y는 2x 더하기 A라고 합니다. 얘를요 원점에 대치 이동한 직선, 이 직선을 M이라 부르자. 요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L과 M 사이의 거리가 2루트래요. L과 M 사이 거리가 2루트 5래요. 그럴 때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있나?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어떤 직선이 있고 이렇게 원점이 있다는 건데, 그치?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 요 직선의 점은 요 점으로 갈 거고, 그치? 뭐 요 직선 위의 점은 요 점으로 갈 거고, 뭐 요쪽에 있는 점은 요 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점 대칭을 해서 이렇게 옮겨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얘가 바로 M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L, 얘가 M 이런 식으로, 그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라는 거는 이게 루트 5 아니야? 그쵸? 이거 뭐 굳이 이거 구해야 돼요? 뭐 왜 구해요 이거? 안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이게 루트 5니까 이쪽으로 똑같이 가니까 이게 거리가 2루트 5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니 찾고 싶으면 찾아.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원점 대칭 뭐 한다고 배웠어? 이거 참고로 등식입니다. 선이라고요. 그쵸? 선의 이동은 뭐뭐 대신 뭐뭐 대입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뭐 하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에 대입하고, 그치? 식 만들면 그만이란 말이야. 일단 만들어. 그럼 만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와, 얘랑 평행하네가 나온다는 거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뭐 앞에서 배웠죠. 그쵸? 뭐 아무 점이나 하나 찾아가지고 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예, 그거 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여기가 그 절반 거리 아니겠어? 따라서 0,0부터 제가 2x 빼기 y 더하기 a는 0 아니야? 그치? 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고요. 루트 5. 그러니까 분모 루트 5고 분자가 0, 0 대입하면 절대값 a잖아. 이게 루트 5면은 절대값 a가 5니까 a는 뿔마 5 아니야?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겠구만. 그쵸? You know what I'm saying?
그렇다. 넘어가자. 재밌지? 가스라이팅 시켜야 돼. 재밌지? 재미없지? 아니면 안 돼. 재밌지? 별거 아니지?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죽겠지? 내가 그래요, 내가. 648? 많이 좀 이렇게 쓰면서 버티면서 잘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3년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세요. 3년간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시고요. y는 x제곱 빼기 3x를 이동해요.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시켜요. 그럼 또 누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랬더니 얘가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 두 점을 a, b라 부르자. 근데 a, b가 서로 원점의 대칭 모양이 된대요. 또 참 복잡하구만, 그치? 이때 a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평행이동입니다. 뭐의 평행이동? 선의 평행이동.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게 점이야 선이야, 그러니까 순서쌍이야 등식이야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거 일단, 그쵸? 그 다음 이거를 평행이동할 거야 대칭이동할 거야 으로 받아들여서 총 이게 4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너 지금 이동시킬 게 점이야 선이야, 이거 무슨 이동할 거야 대체? 참고로 옛날에는요 회전이동이라는 것도 하나 배웠거든요. 회전이동 배우면 재밌어. 이렇게 나중에 타원 배우거든. 타원 이렇게 나오는 타원을 45도 회전한다 이런 걸 배웠어. 옛날에는 원점을 중심으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요 타원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렇게 바뀌는 거? 45도 회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 이 파란색 식이 나올 거야 아마. 그치? 파란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될까? 배웠는데 x 자리에다 절대값을 씌우면요 y축 오른쪽 요 모양은 그대로 두고 왼쪽을 지운 뒤 이 오른쪽을 데칼코마니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식이.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하트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고백할 때 이런 거 쓰면 좋겠죠. 욕 먹겠죠? 고백할 때는. 뭐야 이 이과충은. 그치? 재미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선이네. 등식. 평행이동이네. 뭐 한다고 했다고? 뭐뭐 대신 뭐뭐 대일. 그치? x 대신 x 빼기 a를 y 대신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좌변이 y니까 좌변이 y 플러스 1 될 거고요. 우변이 좀 더럽죠? x 빼기 a를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x 자리마다. 요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를 지금 할까? 좀 이따 할까? 자, 요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요 식이 요 자리예요. 자, 근데 요거랑 지금 교점 찾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두 개 뭐 한다고 배웠죠? 둘을? 연립한다고 했잖아. 그치? 요 식과 yx 연립하는 거야. y 자리에 x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c 이렇게 될 거야. x 더하기 1은 전개하자. 우변은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3x 더하기 3a. 한 번 더 정리하면은 x제곱에 아이고 1창에 누구야? 마이너스 4 빼기 2ax 상수항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1이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풀이가 복잡해요. 이게 아니야 지금. 이 풀이는 다 머리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겠어. 지금 단순하잖아. 일단 평행이동한식 찾고 교점 얘기 나왔으니까 연립할 거고 기왕이면 이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그치? 지금 그거밖에 안 했잖아. 메인은 이거잖아요. 이 교점 둘이 서로 대칭이래. 원점 대칭. 의미하는 게 뭐죠? 이차 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이 교점 두 개가 원점 대칭이라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알파고 또 하나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죠. 이해가? 두 군의 합이 얼마? 0.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0 나온다.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문제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3개가 된 거, 3개 아니야? 3개가 된 거잖아, 이게. 그치? 이거 하나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문제야. 뭐, 저 대칭이동한식, 아니, 평행이동한식 찾고, 연립하고. 뭐 더 있어, 그거밖에? 안 했잖아. 교점끼리 원점 대칭인 거 어떻게 풀 거냐고요. 두 근의 합이 0. x 좌표의 합이 0 나오지 않겠냐고요, 둘이. 이해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나올 테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이유에서 뭐야? a 값이 마이너스 2죠? 이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단어는 쉽죠? 할만하죠? 마지막 단어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맨날 나와요. 맨날 해요, 맨날. 두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653번)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어요. 얘는 참고로 뭔지 모르겠지만 4,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이 L을 2,1에 대칭했대요. 점 2,1에. 그래 한 후 그럼 뭐가 또 나왔겠지? 얘를 이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를 또다시 X축에 또 대칭을 했대요. 그러면 또 뭔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얘가요, A라는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지나는 직선이었다면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문제는 얘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문장 몇 줄짜리야 이거 문제가? 4줄. 4줄짜리 문장인데 뭐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좀 이해가 갑니까? 처음에 L이라는 직선은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데 얘를 2, 1에 대칭한 후 X축에 대칭하면 그 직선이 A라는 점 4,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거 아까 처음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지금. 그럴 때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해 가나요? 문제가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며. 그럼 기울기를 뭐 M으로 놓고 풀어야겠네. 그치?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L식이 나오죠. y 빼기 마이너스 3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4. 그쵸? 일단 L은 나온 거예요. 나왔다고 치는 겁니다. 기울기 m이라고 놓고 기울기값 구하는 거라서. 문제는 얘가 얘기했죠.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 아닐까? 이거? 여기 임의의 점. 이게 원점이면 편한데 2,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점에 대칭할 때, 원점 대칭일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한 세 가지쯤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좀 힘든 방법인데 여러분이 자취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안 해봤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공식을 몇 개 더 암기하는 거죠. 추가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교과서적인 공식 말고 그 외적인 공식까지 추가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fx, y는 0이라는 선을요 a, b에 대칭시키면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우리는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x 대신 뭐 대입하고 2a 빼기 x를, y 대신 뭘 대입한다? 2b 빼기 y를 대입한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추가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암기. 뭐 이것의 원리를 스스로 할 정도가 되면 엄청난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요거만 암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건 좀 에바야, 힘들어. 두 번째, 요걸 하나 추가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암기가 많아질수록 수학은 하기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원리를 깨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공식만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것도 증명해 보는 게 물론 좋죠, 당연히. 세 번째는요, 좀 특수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그리면 좀 해결될 거야. 그림을 이해시켜 줄게. 처음 게 뭐야? 직선이야, 그치? 아까 잠깐 했는데 이 직선을 2,1이라는 어떤 한 점에 대칭시키면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도 기울기는 똑같이 m이에요. 이해가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을 어떤 점에 평행이동시키면요, 대칭이동시키면요, 대칭이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여기 한 점을 잡아. 요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2,1이야. 요 점이 돼. 대칭이동 되면. 그게 뭔 뜻이라고 했어? 얘네 둘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즉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뜻이. 이해가죠? 또 한 점 잡아볼까요? 이렇게. 마찬가지인 게 before and after. 대칭 이동하기 전, 이동한 후. 이해가지? 대칭이 돼서 이 둘의 중점이 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은 합동 아닌가요? 두 변과 끼인가이 같은데? 그쵸? 합동이니까 뭐가 돼? 이렇게 같잖아요, 각이. 억각이 아니라 대응이 되는가. 이해가요? 합동이니까 대응이 되는 각이 같아요. 이 두 각이 보다시피 억각이에요. 그러니까 평행하죠.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기울기는 m이요. 이해가?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거를 억지로 안 해오고 요 점이 여기에 대칭하면 뭐가 될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요것이 대칭한 점을 지나겠네, 얘도. 그치? 이 두 번째 직선은. 근데 기울기는 똑같이 m일 거고. 이거 이해가? 요 점 찾을 수 있겠어? A, B라고 놓으면 이 점의 좌표를 얘와 얘의 중점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 더하기 A 나누기 2가 2 나오고요. B 빼기 3 나누기 2가 1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A는 0이고 B는 5겠네? 이해가? 이거 0,5를 지난다. 얘는 0,5를 지난다고 해요. 이해가요? 그럼 얘도 식 나오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m이고 0,5를 지나는 거니까 식이 뭐야? y는 mx 더하기 5지 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두 번째 걸 찾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게 된 거거든. 지금 653번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 두 번째 거 찾는 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거 찾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것을 자취의 방정식으로 유도해서, 이거 공식을 못 외우더라도 심지어 유도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이 공식을 외워놓고 이 공식대로 풀던가, 그게 아니면 좀 치사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평행할 테니 기울기는 똑같이 m일 거고, 그럼 쟤를 지난다고? 그럼 얘는 누굴 지날까를 찾는 거죠. 저 점이
대칭 이동한 점을 지날 테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거 찾았으니까 요거 쉽지. 다음은 이거를 x축에 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배웠어? y 대신 뭐 한다?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이 되면 끝이. 요 두 번째 식에다가. 그럼 뭐가 되겠니? 식이. 저변이 마이너스 y고 우변이 mx 더하기 5니까 요게 되겠네. 끝이. 요게 요거예요. 세 번째 직선. 이해 가요? 자,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야? 얘를 지난다며. 대입해. 4, 마이너스 3을 지난다. 그럼 3은 4m 더하기 5. 4m은 마이너스 2이므로 기울기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해 가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저거는 교과서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 없는 거거든요. 임의의 점,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에 대칭하는 거 어떻게 찾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점대칭의 그 기본 정의랄까? 기본 성질이랄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풀면 꽤 힘듭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갖는 또 유리한 특성이 있어요. 예, 평행이 대칭 이동 시켜도요 기울기는 같습니다. 저렇게 점대칭 시키면 기울기가 같아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스킬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풀이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지금 쉬었다 하자. 지금 쉬었다가 어차피 문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